엄청 이쁜 여자가 남자한테 흔히 말하는 취집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또 자기 일도 잘하고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여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 계시죠.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카를 융과 여성심리 2편, 현대 여성의 성전략의 4가지 타입과 그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1편을 꼭 보고 오시길 권장드리고요. 1편을 안 보시면 이 인간은 왜 자꾸 남성성, 여성성을 딱딱 나눠서 설명을 하나 하실 수도 있어서 이게 구분을 안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고 오신 분들도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영상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첫 번째, 분석 심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보편적인 성향들을 나눠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은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인류가 공유해온 사회 문화적인 경험으로 결정이 된다. 두 번째, 남자가 여성스러운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남자다운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아니마 투형, 아니무스 투형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아니마는 남성 안에 억압되어 있는 여성성, 즉 여성적인 영혼을 의미하고 그것을 자신이 표출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자기 안에 숨어져 있는 여성스러운 모습이 상대 여성에게 보이면 끌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성들도 적어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이 남성의 아니마 투형에 대한 기대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여성스러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아니무스 투형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여성이 남자다움을 기대하니까 남자다워지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현대 여성의 삶은 복잡하고 남성의 삶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왜냐, 남성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역량과 매력적인 남성이 되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대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성을 갖추고 남성의 질서에 적응해야 됐지만,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여성이 되는 방향과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0 아니면 2,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인데, 현대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략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남성성이 짙은 여성으로 살 수 있는데, 남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여성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전략과 성 전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따라 여성의 타입을 4가지로 나눌 거고요. 엔간한 여성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여성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성숙을 해요. 첫 번째, 순진한 단계, 두 번째, 복잡한 단계, 세 번째는 의식화 단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순진한 단계 여성부터. 이 여성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표적인 아니마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성의 타입을 소녀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 여성은요, 모든 남성의 아니마 투형에 맞춰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생존 전략, 성 전략 모두 여성스러움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소녀 유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공격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모마저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관계에서의 파괴력은 엄청나죠. 소녀 타입의 여성은요, 남녀가 섞여있는 그룹에서 등장만으로도 대부분의 남성들의 마음을 뺏게 됩니다. 내 아니마 투형에 맞춰주고 있으니까 너무 잘 맞춰주는 것 같고 리액션도 좋거든. 근데 아닙니다. 그 소녀는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냥 매우 순진하고 순수한 여성이죠.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남성에게는 야,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튕겨? 여성들에게는 와, 쟤는 모든 남자들한테 여우짓하더라. 왜 저래? 성격 자체가 수용적이고 관계에서 공격성이 없을 뿐인데 다분히 의도가 있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여성성을 원하는 꽤 우월한 남성과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남성 프레임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또한 상대 남성도 그 여성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의 창조성도 강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소녀는 나이가 들면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 타입은 말 그대로 매우 순수한 상태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순수함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가치가 없어지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녀가 아닙니다. 순수함의 가치는 유효기간이 짧아요. 남성은 더 이상 마음만 소녀고 늙어버린 그 여성이 필요하지가 않죠. 아니마 투영을 할 다른 대상을 찾아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소녀 유형의 여성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좋게 말하면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성성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소녀는 나이를 먹을수록 대체 가능한 여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현대의 성인 여성 중에서는 이 소녀 유형의 사람은 드물어요. 사회 문화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성숙해진 복잡한 단계의 여성을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복잡한 단계 여성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분포해 있어요. 이 여성들은 남성의 아니마 투형, 즉 남성이 원하는 여성성을 갖추는 것이 꽤 유용하고 파괴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녀 타입은 모르고 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튼 복잡한 단계 여성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퀸입니다. 여왕벌이라고 할게요. 이 여성은 남성의 기대에 맞춰주고 여성성을 어필하는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아니마 투형을 사회적 전략, 성 전략에서 모두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런 여성들의 개인적인 야망은 누구보다 남성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는 주변에 남사친만 있고 여사친은 거의 없는 여자. 이런 여성들 중에는 은근히 여자를 까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난 여자는 좀 불편하더라. 막 질투도 많고 편가르고. 이것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전략, 성 전략을 숨기기 위한 자기 방어죠. 이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맞춰주면 얻을 게 많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이 여성은 남성 그룹에 잠입해서 자신이 숨겨놓은 남성성, 즉 아니무스를 남자들한테 투영하고 남자들이 그 기대에 맞추도록 해서 엄청난 자원들을 얻어내요. 스파이죠, 스파이. 이런 강점을 직업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캠입니다. BJ. 그리고 좀 야한 룩북을 컨텐츠로 유튜브 하시는 여성분들. 이들은 모든 남성의 아니마 투영,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인 기대를 모두 맞춰주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들, 아니 오늘 이야기할 모든 유형의 여성들에게 딱히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생 전략일 뿐이에요. 모든 유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특히 여캠들, 저는 솔직히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돈 쓰는 남자들은 좀 별로긴 하지만, 근데 그런 남자들이 거기에 돈 왜 쓰는 줄 알아요? 자신의 아니마 투형을 맞춰줄 여성이 현실에 없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가상에서 찾는 거죠. 솔직히 여캠분들 돈 버는 거 보면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우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완전 남자 편 만들면서 남성 인권 운동 하시는 여성 유튜버들 있죠? 그들도 대부분 퀸입니다. 아들 셋 있는 아줌마가 아닌 이상 아가씨가 남성 인권 운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속으로 동조를 해줄 수는 있죠. 아, 남자들도 힘들겠다. 이런 여자분들은 많아요. 그 유튜버들 그냥 남자들 이용하는 겁니다. 그딴 걸 왜 소비해주고 자빠졌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여튼 제가 예전에 친구 중에 정말 이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빨리 시집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능력있고 멋있는 남자한테 일찍 시집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니 다니엘님, 예전 영상에서 여성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성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제목이 애매하게 이쁜 여성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잖아. 사람들이 제목을 잘 안 보더라고요. 제목만 일주일 내내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그 영상 초입에서도 본인이 눈 돌아갈 정도로 이쁘면 영상 안 봐도 된다고 했죠. 제 여성 심리 연애 관련 영상들의 타겟은 애매한 포지션의 여성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떨 때는 여성성을 무기로 쓰고 또 어떨 때는 그 여성성이 사회 억압이고 사회 차별이라고 하고. 애매한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재능도 외모고 모두 다. 물론 이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외모가 진짜 잘난 분들은 그거 팔아도 됩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엄청 이쁜 여자가 남자한테 흔히 말하는 취집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보통은 자기가 못하니까 샘나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모님이 수천억 있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랑 세계관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죠, 물론. 근데 고민 자체도 차원이 다른 고민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원초적인 욕구, 뭐 돈이나 외모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고민은 결 자체가 달라요. 성을 활용한 전략의 활용도와 파괴력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특히 여성성은 더해요. 뭐만 하면 성상품하다, 성상품하니까 금지시켜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뭔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아동 성상품화나 이런 건 정말 문제고 법으로 금지시켜야죠. 하지만 본인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성상품화가 아닌 게 거의 없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사실 엔터나 마케팅에서 성적 소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콘텐츠는 거의 없어요. 그걸 해야지 잘 팔리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로고도 섹스 어필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긴 머리와 S라인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 자, 퀸 이야기는 그만하고 복잡한 단계에 있는 여성의 두 번째 유형은 잔다르크형입니다. 이 여성들은 남성의 기대에 맞춰주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잘 알지만 안 해요. 퀸은 잘 알고 잘 쓰는 거고 이분들은 알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잔다르크형은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여성성 어필을 할 수 있고 잘 먹히는데 굳이 안 하는 여성. 물론 이 유형이 다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성성 어필이 잘 먹히고 이득이 있는데 안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유형에는 외적으로 뛰어난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미 외모로 여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성성 어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남자들 기대에 안 맞춰줘도 여성스럽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이 유형이라면 그냥 신념으로 하는 거죠. 이 여성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여성성 어필에 재능이 없고 그래서 그냥 못한다고 하는 여성. 깔끔하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난 여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하지도 못해. 그래서 그냥 내 개성으로 승부 보겠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잘 살고 계세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모든 남성이 여성스러움을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유형의 여성분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흔히 말하는 손머슴 같다는 것도 알아. 때로는 내가 남자가 아닌가 싶어. 근데 이런 유형의 여성이 누구보다 남자다운 남성을 원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남성적인 여성이 보편적인 남성성을 갖춘 남자를 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본인이 원하는 그런 남자다운 남성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 모르게 여성스러운 남자 혹은 뭔가 키우는 애완견 같은 남자들하고만 연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딘가 모르게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될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성성은 남성성 앞에서 작용하면서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고 남성성은 여성성 앞에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강력한 남성성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뭐 예를 들어 카리스마, 리더십, 주도적인 모습,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끌리고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본인도 그 남자에게 보편적인 여성성의 가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본인이 원하는 남성성에 대한 존중이고요. 그런 걸 안 한다면 그런 남자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 세 번째, 사실은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여성. 이 유형이 아주 혼돈의 구간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태도가 다르면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되죠. 아니면 마음이 괴롭거든.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내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난 원래 그거 원하지 않았어. 안 해. 그리고 그거 뭣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녀나 여왕벌 유형의 여성들을 안 좋아합니다. 아까 말한 소녀 유형의 여성에게 쟤는 남자들한테 다 여우짓하더라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다 이 부류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누구보다 여성성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이 유형에 많습니다. 실제로 여성성 어필이 본인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폭력성이 짙은 사람들이 남성 혐오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 사회에서 본인이 살아남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쵸? 사회 프레임을 바꿔야죠. 그래서 모든 게 사회적 억압이고 불평등이니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프로 불편러들도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도 이해는 돼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면 부자들이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유형의 여성분들에겐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인정도 안 할 것 같고 굳이 하자면 뭘 해도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는 말라는 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 사회 프레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프레임이 바뀐다고 해도 자신은 좀 좋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유형, 진짜 모르겠다 유형입니다. 그냥 혼란에 빠진 여성들이죠. 이 유형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여성성 어필도 나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성스러움이라는 게 사회적 억압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일도 잘하고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여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 계시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 유형의 여성들이 잘 풀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성의 세 번째 단계, 바로 의식화 단계죠. 이 여성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남자들을 경험하다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회적인 전략과 남성에게 쓰는 성 전략을 구분해야겠구나. 사회에서는 굳이 여성스러우려고 노력하진 않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여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갑자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성 전략의 초개인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애국심, 자유, 평화, 사랑 같은 걸 초개인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느낄 수가 있나요? 못 느껴요. 초개인적 가치들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만 발현이 되거든요. 나라가 뺏겨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애국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모든 순간을 통제받아봐야 자유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전쟁통에서 살아봐야 평화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이성 혹은 가정이 생겼을 때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돼요.
혼돈에 빠진 현대 여성들은 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신의 성 전략을 초개인화하게 됩니다. 여성스러움 추구가 사회적 어합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고, 보편적인 여성성에 나를 적당히 맞추는 게 내 사랑과 가정을 꾸리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면서 성 전략을 초개인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청술무님 댓글 보고 좀 놀랐어요. 전형적으로 의식화 단계에 다다른 여성이죠. 사회에서는 엄청 능력 있는 의사신데 남편한테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산대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데 더 유리해서,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청설모님은 전통적으로 우월한 남성을 좋아하시는 거고 남편분이 거기에 아마 부합을 할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도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한 유형 중 어떤 모습의 여성으로 살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장단이 있어요. 다만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일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신의 사회적 전략, 성 전략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일도 지양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스러움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사회에서 남녀관계에서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제 경험상 여성성은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